흥보가 오른쪽 잠깐 볼게요. 판소리 5마당 가운데 하나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있다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읽어본 다음에 도대체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조선 후기 사회상이 뭔가 파악하는 게 일단은 한 문제 정도. 한국 문학에 나타난 미의식을 살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풍자와 해학을 통한 골개미, 이런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던데 골개미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볼게요. 작품 정리, 글의 종류는 판소리, 사설이고요. 판소리로 해놓은 걸 글로 옮겨 놓은 겁니다. 해학적이고요. 풍자적이고 교훈적입니다. 그냥 웃기단 얘기죠. 다음, 제재는 흥보의 선행과 놀보의 악해,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얘는 표면적 주제고, 빈부 갈등, 낡은 관념과 새로운 생활 사이의 갈등, 얘네는 이면적 주제다. 그러니까 주제가 2가지 정도니까 같이 외워 놓으시면 되겠죠. 주제는 보통 이렇게 2개인가요? 이게 나름 해석하긴 나름인데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표면적인 주제는 남녀의 사랑이지. 하지만 이면적인 주제는 신분 해방, 인간 해방, 인간 평등 이러한 주제가 있으니까. 3, 4조, 4, 4조의 운문과 산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끊을까요? 3, 4조, 4, 4조의 운문은 어느 부분에서 판소리에서 창에 해당되는 부분. 산문이 혼재되어 있다. 산문은 어디? 안일이 부분에서. 과장과 해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양반계층의 한문투와 평민의 비속어가 함께 나타난다. 그러면 또 옆에다가 쓸 수가 있겠죠. 뭐라고? 언어의 이중성이 나타난다. 혹은 이중적 언어가 드러나 있다. 일상적 구어와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많이 가요. 현재형 시제다. 현장감을 줍니다. 판소리 작품 중 서민적 취향이 강하고요. 조선 후기 민중들의 힘겨운 삶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기 직전이지. 굶어 죽기 직전이라서 하는 일은 뭐예요? 매품을 팝니다. 무슨 말이에요? 매 맞아서 돈 벌어온다고. 그만큼 가난했구나. 밑에 판소리의 구성 요소인 창과 안일이의 특징을 고려해서 읽어봅시다. 얘는 기본적으로 외워둡시다. 창은 판소리 전개에 있어서 인물의 정서가 고양되었을 때, 막 정서가 심각해지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때 음악의 가락으로서 음악의 가락, 그 정서를 표현하고 정서적 긴장과 감흥을 유발시킵니다. 반면에 안일이는 창을 하는 중간중간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이 나가는 부분 정서적으로 이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면 감정이 심화되고 말로 하면 감정이 좀 차분해지고 이 정도 뉘앙스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단어 뜻 있다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단어 뜻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 본문 쭉 나간 다음에 문제 풀 시간 한 번 해드릴 거예요. 우울한 기분을 전환시키는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은 역시 떡볶이지. 앞부분 줄거리. 전라도 운봉과 경상도 함양이 맞닿은 곳. 공간적 배경. 흥보와 놀보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얘네 둘이는 인물. 형 놀보는 심술쟁이고 온갖 못된 짓만 합니다. 하루는 아우 흥보를 불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며 흥보네 식구를 내쫓습니다. 얘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꽤 많이 남겨줬는데 동생한테 한 푼도 주지 않고 흥보 쫓아낸 거거든요. 흥보 내외는 자식을 이끌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길을 마련해보지만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유리걸식. 물론 이제 빌어먹은 건 아니지만 살아가기가 어렵기만 합니다.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지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바로 이게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지. 조선 후기 사회상. 뭘 알 수 있어요? 가난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흥보 양반이거든.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개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앞으로 올게요. 안일이
창을 하는 중간중간 이야기 너는 사설, 이야기하듯, 말하듯이. 그러면 안일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운문조가 아니라 산문조다. 말하듯이. 성현동 북덕촌에 당도하여 도착하여 떠돌아다니다가 고향에서 멀어지고 고생이 자심하여 고생이 깊어갈 때 철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른한 뒤 쿵짝 하면서 옆에 고소 북치는 아저씨가 둥딱 한 번 정도는 해줬겠지. 음식 노래.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엿사달라는 놈, 각심으로 조를 적에 흥보 큰아들이 나서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뭐하는 놈 뭐하는 놈 열거법 쓰여있다. 자식들의 요구를 구체화한다. 가난한 생활을 드러낸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자식놈들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떡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엿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러한 행동을 통해서 아 굉장히 철없구나를 짐작할 수가 있지. 그리고 뭐뭐 하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서민들의 언어가 드러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큰아들 놈이 나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너희는 이 자식아 어찌 고동불살이 목성으로 나오느냐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가? 어머니 나는 낮이나 밤이나 불면증으로 잠이 안 오는 서름이 있어.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잠이 안 오는 서름이 있어요.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옵니다. 뭐 있어요? 전전반측. 그 시름이 무엇이냐 말 좀 해다오.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서럽더라. 라면서 가난이 배고픔이 아주 오래 지속되고 있었구나.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고 이 정신 나갔네. 장가 좀 드려주시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장가를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서 갑니다. 제가 장가를 가고 싶어서 혼인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손자가 늦어지시니까요. 핑계대고 있는 거죠. 부모 핑계대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요. 큰아들 놈이라고 다를 것 없네. 철없는 성격이 드러나고 있죠.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기가 막혀서 진양조 가장 느린 곡조 애절하고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쓰겠네요. 진양조는 창에 해당됩니다. 가장 느려요. 가장 느려요. 그러면 가장 빠른 건 뭐야? 휘몰이. 네.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요 순서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써드릴게요. 박자로 따지면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요렇게 갈수록 빨라집니다. 됐을까요? 어따 이놈아 말 좀 들어라. 내가 형세 살림살이가 있고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면 내 장가가 여태 있으며 가장 중요한 가장 누구? 흥보 니네 아버지 굶주리게 하고 어린 자식들 너 포함해서 앤드 니 동생놈들까지 전부 다 벗기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굶어 지내고 있고 옷도 못 입고 있어서 장가 못 보내주고 있는 건데 이놈아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간장이 다 녹는다. 가난한 형편에 가족들에게 아무것지도 못하는 흥보처의 슬픔 있으면 내가 니들 먼저 해주지 이놈아 모성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일이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는 살림의 날마다 눈물만 짜니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마누라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수 없으니까 울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안 내에서만 어떻게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고 있어. 권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거죠. 밖에 나가면 엄청 굽실굽실하고 다니면서.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올라요. 읍내는 무엇하러 가실라요? 환자를 맡은 호방한테 환자 섬이나 얻어야 굶는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흥보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환자를 받으러 가는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쌀 빌리러 오는 거예요. 굶은 자식들 살려야 하지 않겠소?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아직 자식들의 음식 타령하는 소리를 듣고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나가는 거지. 그나마 스스로 결정한 걸로 봐서 흥보는 아주 최소한 얘기는 하겠지만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는 아버지야. 내라도 안 줄 것이니 가지 마시오. 자, 남편, 너 꼬라지 한번 봐봐. 그렇게 꼬질꼬질 해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는데 너한테 뭘 믿고 쌀 빌려주겠어? 난 나라도 너한테 남편 너한테 쌀 안 빌려줄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마. 구사일생이지. 누가 뭘 믿고 가는가? 네, 갓 좀 내오시오. 헛소리 하고 있어. 지금 쌀 굶어 죽기 전에 배고파서 쌀 빌리러 가면서 또 꼴에 의복은 다 챙겨서 입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바로 양반으로서의 허세 혹은 양반으로서의 허례허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겠지. 하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갈 때 옷 엄청 잘 입고 가라고. 갓은 어디에 두었소? 굴뚝 속에다가 두었지. 어째서 굴뚝 속에 두었소? 그런 게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 국상에 효종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에 백립 간양이 흰색 갓이에요. 하얀색 갓.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상 치를 때 하얀 옷 입고 갓도 하얀 거 머리에 쓰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단단하다 해서 이것도 원래 얘기는 이제 다른 버전에 보면은 누가 이렇게 조대비 상할 때 썼었던 하얀색 갓을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까 흥부한테 줘. 흥부는 이제 그거 받아다가 나중에 이거 평소에 쓰면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근데 색깔이 까맣죠. 그래서 까맣게 만들기 위해서 물감 사서 물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굴뚝에다가 쳐박아놔. 그러면은 재가 묻어서 새까매지겠지. 그래서 굴뚝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간양이 단단하다 해서 끓음에 끄슬려 쓰려고 굴뚝 속에다 두었지. 크크크 웃어주면 안 돼? 하얀색 모자를 굴뚝에 넣어서 까맣게 만든다고? 해학적이라고요. 가난에 대한 해학적 표현. 자, 그 다음에 마누라, 내 도복 좀 내다 주시오. 도복은 어디에다 두었소? 장 안에 들었지. 여기 지금 흥보가 이야기하는 장은 닭장이에요. 닭장. 아니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아내는 옷장으로 알아들었어. 우리 집에 옷장이 어딨어 남편? 에헤이 이 사람아. 닭구장은 장이 아닌가 라면서 이 부분 뭐라고?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라고 해서 번뜩 생각나는 거 보면 춘향전에서 야,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그 집골로 하나 와 있다 이놈아. 봉산탈춤에 보면 양반을 말에 뜻풀이를 하면서 개잘양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 쓰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봉산탈춤에서 양반의 뜻풀이 하는 부분. 발음의 동음이어 활용한 거 보니까 춘향전에 또 있죠. 몽룡이가 사람 갈비를 쿡 찌르면서 나도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사람 갈비 먹는 갈비 이러한 것들. 춘향전에 생각해보니까 또 있네요. 이화춘풍 봄바람이 나를 살린다. 이화춘풍이면 따뜻한 봄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몽룡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뭐 나와요?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요만큼 부분에다가 어떻게 밑줄 그어 놓고 어디가 있냐. 요만큼 부분에다가 밑줄 그어 놓고 보기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이 나타난 것 찾기, 그러면 발음의 유사성 활용한 언어유희 찾기. 걔네들 떠올리시면 되겠지.
흥보가 치장을 차리고 질청으로 들어가는 뒤 공짝. 자진몰이면은 어때요? 꽤 빠른 부분이죠? 꽤 빠른 장단이야? 약간 살짝 조금 신난 느낌? 섬세하면서 명랑하고 차분한 느낌을 주는 장단.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차례를 볼짝 쉬면 공짝. 바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해요?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 부분인 거지.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난 부분. 아, 걔가 왜 판소리 사설의 특징인데요? 바로 지금 관객 앞에서 공연하는 거니까요. 현재성이 쓰여지는 거니까요. 관객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또 괄호할게요. 철대 부러진 헌파리 버랫줄 총총 내어 조사가 끈 달아쓰고 편자 떨어진 헌망건 밥풀관자 노당줄에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포 실띠로 총총 이어 고픈 배를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는 곱들 조대를 들고 한 손에는 떨어진 부채를 들고 여기까지 괄호해놓고 괄호해놨습니다.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옷차림이지만 볼품없는 옷차림이고 그래도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즉 어디 나갈 때는 그래도 옷은 격식에 차려입고 나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누구? 흥보의 양반 사대부로서의 체면을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입은 꼬라지를 봤더니 철대가 불어준 팔이래. 이렇게 갓을 쓰고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단단한 걸로 고정해 놨겠지. 그게 부러져 있어. 벌의 줄 총총 매어 조사가 끈 달아쓰고 이렇게 뚫어 부러진 거를 낚싯줄이랑 약간 좀 굵은 지푸라기 같은 걸로 해가지고 대충 묶어놨지. 편자가 떨어진 헌망건 이렇게 모자 쓰는데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고리가 있다고 이것도 떨어졌어. 이제 대충 끈으로 묶어서 쓰고 있는 거지. 관자 노당줄을 뒤통나게 졸라매고 헌도포 저기 겉옷이죠. 실띠로 총총 매어서 이만한 띠로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허리띠를 매는 게 아니라 실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서 허리띠를 매고 고픈 배를 눌러 한 손에 조대, 잡대기 들고 한 손에 찢어진 부채를 들고 체면 살리고 있는 거죠. 죽어도 양반이라고 8팔자로 에헴 엇비식하면서 들어간다. 배 내밀고 느릿느릿 걷는 양반들 걸음 있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지. 안일이 뭐예요? 하나만 더 쓸까? 한 번만 더 쓸까? 말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흥보가 들어가면서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핍할망정 반남박씨 양반인디 가난한 주제에 나 양반인디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계급의식이 남아있을. 호방을 보고 호방이면은 아전, 중인인데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인지 호방을 보고 허게 반말을 해야 하나 존경을 해야 하나 높임말을 해야 하나 신분으로만 따지면 반말해야 되는데 자신의 현재 처지를 고려하면 또 쌀 좀 빌려주세요니까 존댓말 해야 되는 거거든. 아서라 좋아 말은 하지 말고 끝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얼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끝까지 들어보면 알잖아. 네. 아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먹을 거예요 뒤에. 그런 식으로. 질청으로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아다가 그래도 양반이니까 박생원 들어오시오. 호방을 오래 본지 오랬군. 어찌 오셨소? 양도가 부족해서 먹을 게 없어서 환자 한 섬만 주시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텐데 호방 생각은 어떨는지 이런 것들 뭐뭐군 뭐멀는지 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요? 말을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대놓고 좀 반말 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오래군 어떨런지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 하하하 요 부분까지 끝을 짓지 말고 웃음으로 어리석기 얼려보자 이러한 것들. 아유 박생원 그거 어차피 빌리면 나중에 돈 갚아야 되는 건데 그거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 어떡하라고? 품 하나 팔아보시오.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 그만큼 가난으로 인해서 돈 생긴다라고 하면은 일단 들어보지도 않고 나 그거 할게 간절함이 드러나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역 영문에 잡혔는데 우리 고을 좌수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동장, 구청장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면장 요 정도? 병역 영문에 잡혔는지 좌수 대신에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의 성냥씩 30냥은 꽂아놓은 돈이요. 너 가가지고 10대만 맞으면 30냥 줄게 이런 거지. 이때 30냥이고 한 냥이면은 후기 정도니까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돼요. 한 대 맞으면. 이렇게. 왜냐면 한 냥이면은 좋은 그 꽃신 하나 정도 산다라고 그랬거든. 한 대에 한 성냥씩 30냥은 꽂아놓은 돈이지. 마사까지 야 너 맞으러 가는데 말 태워준대. 차비까지 줄게. 쉽게 이야기하면 차비죠 차비. 차비까지 단량 제시했으니 그러니까 총 몇 냥? 35냥. 그 품 하나 팔아보시오. 아이고 돈 생길 품이면 가고 말고 매품 팔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그거 차비 내 발로 다녀올 테니까 그 차비 단량 그냥 현금으로 낮춰 라고 이야기해서 35냥 중에서 5냥을 차비 겸 뭐 계약금 쪽으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네요. 오른쪽 위에 뭐 살펴볼 게 있을까? 읍내로 가는 흥보의 옷차림을 네 일단 밑줄 긋죠. 장황하게 묘사했다. 가난한 처지지만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중시하는 흥보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추측컨대 이 장면이 처음부터 이렇게 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길어졌었다. 아, 길어진 장면일 수도 있겠다라면서 장면의 극대화라고 확인해 놓으셔도 됩니다. 장면의 극대화는 뭐냐? 다양한 말의 소재를 반복, 열거를 통해서 조금은 수다스러운 어조로 그 장면이 늘어나 있으면 그걸 장면의 극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하는 아저씨가 생각했겠지. 아, 이 장면 공연할 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해. 그러니까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그랬었을 거예요. 밑에 흥보와 호방이 주고받는 대화로 알 수 있는 당대의 시대 상황 중요하죠. 양반의 신분임에도 호방에게 말을 높이는 것은 밑줄 당시 신분사회가 붕괴되고 있었다.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고 있었다. 그 다음 너 매 맞으면 돈 줄게. 당시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몇 년 전에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 뭐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중고등학생들 1억 줄 테니까 감옥에 대신 갈래라고 했을 때 한 30%가 간다고 그러던데. 헛소리 하고 있어. 되게 가슴 아픈 얘기죠. 됐고. 나 그 정도면 갈 건데라는 생각하고 있어도 입 밖에 내지 마. 다음 페이지. 중몰이 어때요? 약간 느리죠? 뭐보다는 빠르지만 진양조보다는 빠르지만 저 아전의 거동을 보아라. 어머 바로 이 방금 읽은 저 아전의 거동을 보아라도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괴의 문을 철컹 열고 돈 단량을 주니 이 단량은 사실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차비조로 준 거죠. 마삭.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올게 평안히 다녀오시오. 박흥 곧 좋아라고. 왜 좋을까? 간만에 돈 벌었거든. 질청 밖으로 썩 나서서 좋구나 돈 봐라 돈 봐라 돈. 아, 돈 좋지. 너무 좋아. 아니야, 돈 좋은 거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세상에서 나는 돈 안 좋아하는데 그거 되게 위험한 놈이라고. 안 좋아할 수가 없어. 자, 여기에서는
어떤 교재에서에 보면은 요 A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 뭐 돈 타령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뭐 돈 노래라고도 하고 흥보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 있고 당시 사람들이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어머 돈으로 도덕윤리를 만들 수가 있어. 돈으로 도덕윤리를 만들 수가 있어. 조금 있다 나는 지화에다가 손을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져도 보이는 건 돈밖에 없느냐 또 있느냐 돈 봐라. 세상에 삼강오륜 도덕윤리보다 얘네는 없어져도 돈이 남는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긴다. 당시 사회풍조 돈이면 최고지 배금주의 요런 말 많이 쓰죠.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쌤 그러면 이 시절에 진짜 돈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지. 이것보다 한참 전에 시작되긴 했었지만 이미 화폐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구나. 떡국집 들어가서 떡국 한 푼어치 사 먹고 막걸리집 들어가서 막걸리 2푼 사 먹고 어깨를 누리고 죽통을 빼어들고 대장부 한 걸음에 엽전 30단량 들어간다. 얼씨구 돈 봐라. 저희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지만 사실 이 30단량은 대장부 한 걸음이 아니라 뭐예요? 매품 값이지. 여보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고 집에 들어오면 우르르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리지. 계집 이 사람아 당돌이 앉아서 좌이무동 앉아서 움직이도 않고 있는 게 이게 웬일인가 에라이 몹쓸 사람이라고 하면서 B로 나타나 있는 부분에서는요 위에 쓰여져 있었구만. 모처럼 가장 역할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동시에 가부장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남자가 돈 벌어 왔는데 말이야. 여자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중중몰이 어때요? 딱 가운데 정도의 박자예요. 느낌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중중, 가운데. 진짜 가운데네, 박자 빠르기가. 흥치를 돋우며 우아한 느낌을 준다. 흥보마누라 나온다. 흥보마누라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어디 돈 좀 봅시다. 돈 봐. 됐어 이 사람. 이 돈의 근본을 자네가 아나? 내가 이 돈 어떻게 벌어왔는지 알아? 그리고 이 돈이라는 게 뭔지 알아?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돈이 있으면 다 잘날 수 있어.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맹상군의 이름은 전문. 발음의 유사성, 전. 여기선 밭전자지만 원래 이름은 돈전자이기도 하잖아요. 여기도 어머,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쓰여져 있구나. 부기공명이 붙은 돈. 이 돈이 아나 도나 어디를 갔다 이제 오냐 얼씨구 절씨구 돈 야호 돈 타령하면서 신났어요. 안일이 뭐였어요? 말하듯이 하는 부분이죠. 이 돈 가지고 쌀 팔고 고기 사서 고깃죽을 노릇노릇하게 한 10통만 쑤어 오시오. 육죽을 쑤어서 아이도 한 통, 어른도 한 통, 각기 한 통씩 먹어보니 모두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 뒤 너무 간만에 고깃국을 먹었더니 식곤증이 와가지고 잠을 자는 거지. 근데 간만에 고깃국을 먹어가지고 뜨거운 거 먹으면 이제 콧물 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 고기 국물이 이렇게 콧물처럼 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지. 꾸벅꾸벅 졸고 있어, 콧물을 흘리면서. 어디가 있냐? 식곤증이 나서 앉은 자리에서 고자백이 잠을 자는 뒤 죽 국물이 코끝에서 소주 후주 내리듯이 댕강한다. 이 콧물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라. 크크크 더러. 하지만 좀 웃긴 장면. 크크크 해학적인 표현. 흥보 마누라가 이 틈을 타서 막내뚱이를 하나 만들었었지. 애들 자는 틈 사이에 이제 부부끼리 해가지고 애를 하나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여보 영감
이 돈이 무슨 돈이요? 돈 속이나 좀 합시다.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닐세.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의 성냥씩 준다기에 대신 가기로 삽전으로 받아온 돈지. 매품파리의 대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매품파리 할 만큼 백성들의 삶이 가난했다. 돈 있는 놈들은 잘못해도 매 안 맞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수도 있더라. 사회가 부패되어 있구나. 흥보 마누라가 듣더니 어이구 여보 영감, 중한 가장 매품 팔아먹고 산다라는 말은 고급 천지에 어디가 모아서 남편, 아버지 집에 가장 매일 맞게 해놓고 돈 벌어먹는다는 얘기는 난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요? 라고 하면서 일단 흥보의 처는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 위로 잠깐 올라올게요. 매품파리에 나타난 당시 사회사 밑줄만 그시면 됩니다. 부패가 만연해 있는 사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회, 흥보의 돈 타령에 나타난 돈의 위상, 돈 타령 못난 사람 잘나게, 잘난 사람도 못나게 만들고 사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됐고, 밑에 단어 뜻은 살펴보시면 될 테고요. 됐고. 오케이.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진양조. 가지 말라고 말리면서 진양조로 아주 느릿느릿 이야기를 할 거, 노래를 할 거거든요. 왜? 남편 팔아먹으려니까 서러워서 그러겠지. 가지마오 가지마오 불쌍한 영감 가지를 마오 천불생 무연지미오 지불장 무명지초라. 옆에 하늘은 인연이 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여기 인연이라는 말 대신에 구실 이러한 말로 바꿔 쓰기도 해요. 하늘은 쓸모없는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 땅은 쓸모없는 풀을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 남편, 너 네 쓸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매 맞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라고 말리고 싶은 거죠. 설마 한들 죽으리까 제발 덕분에 가지 마시오. 병영영문의 곤장 한 대를 맞고 보면 종신, 죽을 때까지 골병이 된답니다. 여보 영감 불쌍한 우리 영감 제발 가지를 마시오라면서 흥보 아내는 뭐보다 돈보다 남편 흥보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거겠지. 한 대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면은 그 생각 버리셔야 해요. 저기 최훈 선생님이 써놓은 칼의 노래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저기 곤장을 맞는 장면이 있는데 한 대 맞으니 뼈와 살이 분리되는 것 같고 이순신 장군도 곤장 맞으면 아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맞을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를 한 70대였나? 60대였나? 40대였나? 모르겠다. 40대 맞은 김종서 장군도 대단하세요. 세종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세종이 충령이었지. 충령이지. 원래 위에 양령이 있었죠. 걔가 온갖 폐합지를 다니고 하면서 성 내에 살면서 막 유부녀들 건들고 다니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김종서가 저거 내비두면 안 된다고 도성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시하다가 계속 상소문을 올리니까 세종이 좀 짜증나가지고 저놈 곤장을 쳐라. 70대를 쳐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거기 그동안 잘 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40대로 줄여주라 라고 하면서 40대를 맞고 그랬었는데 대단한 아저씨죠.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곤장은 맞을 만한 게 아니다 라는 것들. 마치 맞아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안일이 말하듯이 흥보 자식들이 저의 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물소리를 들은 거위 모양으로 반가워하며 라는 뜻이에요. 고개를 들고 아버지 병영 가셔요? 야 병영 간다. 아버지 병영 갔다 오실 때 이제 헛소리 이제 장렬이죠. 풍안 하나만 사다 주세요. 선글라스라기보다 약간 좀 고글 같은 거 그거 하나만 사주쇼. 뭐 타려고?
아, 뒷동산에 가서 나무 할 때 하면 먼지 한 점 안 쓰고 좋죠. 큰아들 놈이 나서서 앉으며 아이고 아버지 이 자식아 너는 왜 또 나를 부르냐? 아버지 병영각대 각시 하나만 사다 주시오. 저 아내 하나만 구해다 주세요. 각시는 못하려고 그러냐?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이 없어서 날 못 키워주니 데려다가 막걸리 장사하려고요. 헛소리하고 있어. 포인트는 뭐예요? 철없는 흥보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밑에다가 써놓을까요? 크크크. 바로 이 장면도 해학적인 장면인 거지. 철없는 자식들을 통해 해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물이면요. 아침밥을 지어 먹고 병영을 향해 길을 내려간다. 허위허위 힘겹게 내려가며 신세 자탄하면서 울음을 운다. 어머 뭐예요? 돈 받아 썼을 때는 기분이 신나 했었는데 이제 막상 맞으러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 또 멀어. 그래서 자탄, 탄식을 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야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부귀영화로 잘 사는디 끊고 이놈의 신세는 어찌하여 이 지경이 웬 말이냐 됐고 위에 반복 대꾸를 통해 운율감이 느껴집니다. 판소리 사설제의 특징인데요. 보통은 사사조의 사음보로 끊길 거예요. 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사사조 사음보로 끊길 겁니다. 병영영문의 당도에서 쳐다봤더니 대장기가 내려굽혀 숙정패로구나. 심산맹호, 깊은 산 무서운 호랑이의 위험 같은 날랠 용자를 그친 옷에다가 요 글자를 붙이고 써있는 분노 사령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간다. 그때 박학무는 순한 사람이라. 요 정도면 직접 제시죠. 벌벌벌 떨면서 서 있구나. 또 요거는 간접 제시지. 되게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쫄보야 쫄보. 그 느낌인 거죠. 흥보는 착한 사람이라 쫄보처럼 행동해요. 요 정도인 거죠. 인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병영이 있고요. 문을 떼서 통과해서 갔더니 막 미친 듯이 깃발이 막 펄럭펄럭하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날랠 용자 하면서 저기 일하는 군인 같은 아저씨들, 관리들, 얘네들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등치도 너무 커서 너무 무섭고 그래. 또 조금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곤장 맞는 틀에 사람이 묶여 있고 매를 맞는 장면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지. 그 장면을 보면서 흥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부지런하게도 와가지고 매 맞으면서 돈 벌고 있네? 라고 하면서 막 자기도 막 마음이 급한 거야. 나 빨리 매 맞고 돈 벌어야 되는데.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면요. 흥보가의 주제는 아까 했으니까 됐고 판소리의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창, 안일이, 발림, 추임새 이렇게 있는데 판소리 사설에서는 요거 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죠. 왜? 창, 노래하는 거 말로 쓸 수 있으니까. 안일이 말하는 거 글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너름새, 발림이라는 건 뭐예요? 몸짓이나 손짓. 추임새는 옆에 북치는 아저씨 고수, 북고자예요. 창 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해 삽입하는 소리, 쿵짝 이런 것들. 소리꾼과 청중의 관계.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가 주도하는 소리판에 청중이자 관객인 감상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양식이다. 아이고야 여기 밑줄 긋지 마세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뭐라고요? 판소리라는 건 어디에 들어간다? 극갈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판소리의 소리꾼은 창과 안일이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청중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청중은 추임새를 넘어가며 소리꾼과 하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죠. 밑에 단어뜻 나온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네. 너무 추워요? 방울이 떨렁떨렁 사령이 야단이 났지. 흥보가 산문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침부터 죄인들이 볼기를 맞고 서 있지.
이 볼기를 맡고 있는 죄인들을 보면서 흥보는 생각해. 저 사람들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어머나 세상에 저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와서 돈 수백 냥을 번다. 나도 볼기를 까고 엎드려 볼까? 라고 하면서 이러한 장면이에요. 병영이 있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볼기를 맡고 있어. 여기에서. 돈 버나 보다 하면서 흥보도 바지 까고 땅바닥에 이렇게 미리 혼자 엎드려 있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나도 볼기를 까고 엎드려 볼까? 엎드려 놀고 있었더니 옆에 사령 한 쌍이 나오다가 이게 뭐요? 병영이 생긴 이후로 볼기 전 보는 놈이 생겼구만. 이렇게 어떻게 맞기도 전에 볼기를 까고 있는 놈 처음 보는구만. 사령 중에 뜻밖의 흥보를 아는 사람이 있어. 박생원 아니시오? 아, 그렇소. 에이, 당신 골았어. 매품을 팔 게 없어. 팔 수 없게 되어버렸지. 골타고? 계란이 골치 사람이 골인가? 어찌 된 말인가? 박생원 대신이라고 어떤 놈이 와서 곤장 10대 맞고 돈 30냥 받아가지고 벌써 떠나갔소. 왜? 그 놈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가 9척이야. 39, 27. 한 240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식이니까 39, 27이겠지. 한 270 정도? 방울 눈에 기운이 좋습니다. 키가 270이라고요? 네, 과장이죠.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도 9척이고 장비도 8척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예, 그 중국의 척은 우리 거보다 조금 달라. 한 23, 4cm 정도 돼요. 우리 거보다는 조금 작아. 이렇게. 서양인들 기록 보면 한중일 이 삼국 중에 조선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키나 덩치가 제일 좋아요. 왜? 그래. 아 근데 나는 왜 그러지? 딴 나라 피가 섞였나? 흥보가 이 말을 듣더니 전날 밤에 우리 마누라가 나 매 맞는 거 서러워서 밤새도록 울더니 옆집에 꾀수라는 놈이 발등거리 새치기를 했구나.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새치기를 해서라도 매품 팔려고 하는 사회. 그만큼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든 사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뒷부분 줄거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걸 뭘 읽고 있어. 됐고요.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흥보가의 전승 과정에 설화, 방이설화 이름이 뭐 이런 게가 있고요. 판소리 흥보가 생긴 다음에 고전소설 흥보전 생기고요. 신소설 연의 각인데 무슨 뜻이냐? 연, 제비의, 각, 다리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신소설 제목이 옥중화야, 감옥 속에 있는 꽃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품을 팔지 못하게 되었을 때 너무 서럽고 참담하겠죠. 흥보가의 결말의 방식. 자, 이 부분 중요해요. 작년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요거 엄청 강조했습니다. 현실의 모순을 극복해내려는 소망. 부자 되고 싶다 이거지. 현실의 문제를 드러냈으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제시에는 실패다. 문제 해결 방법 제시에는 실패했다. 에이, 제비가 박씨 물어다가 그거 박 타서 부자가 됐는데요.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데요. 비현실적이지. 그래서 그거는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야. 누구나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빈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당시 사회가 빈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했음을 드러내준다.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흥보가는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잠깐 쉴 거예요. 뒤에 학습활동 한 방에 쭉 갈게요. 등장인물에 대해 알아보자. 흥보와 흥보 가족의 처지 말할 것도 없지 패스. 2번 윗글의 대화를 바탕으로 성격을 정리해보자. 내가 아무리 궁핍할망정 반말 존댓말 이거 어떡하지? 말끝을 얼버무리자. 아이고 내 신세야 왜 이게 웬 말인가? 자신의 가난한 형편의 슬픔을 느끼면서도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흥보의 처는요.
자식들, 네가 배고프다라고 하니 내 간장이 다 녹는다. 남편이 매 맞으러 간다니까 아 불쌍한 우리 영감. 가난한 처지 때문에 가족이 고생하는 걸 마음 아파한다. 자식놈들 어때요? 철없어요.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지. 됐어. 오른쪽 위로 올라오셔서 이 작품을 아래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드러납니다. 찾아볼게요. 별표. 조선 후기입니다. 봉건적인 신분 질서가 해체되고 양반의 권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반의 권위가 하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상품 경제 체계가 확산이 되면서 화폐가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신흥상인이 생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폐가 큰 위력을 행사하고 관료들의 부패가 심해지고 민중들의 삶은 악화돼서 민중들은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밑에 신분제가 붕괴되면서 양반의 권위가 약화되는 부분 일단 요거 체크할게요. 요렇게 체크합시다. 흥보가에는 이게 있어. 화폐 경제 발달로 화폐의 힘이 커지는 부분이 있어. 사회적으로 부패가 마련하고 민중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라고 되어 있고 얘네들 각각 나타난 부분이 있으니까 얘네는 굳이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앞에 다 했고 한번 꼭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거겠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요 부분에다가 어디가 있습니까? 요 부분에다가 체크해 놓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요 부분에 체크해 놓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런 거겠죠? 요거 여기에다 밑줄 그어놓고 요 구절로 보아 신분제가 붕괴되며 양반의 권위가 약화됨을 알 수 있음. 이딴 식으로 시험 문제 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짝만 찾아놓으면 되고 짝 짓는 건 어렵지 않으니 요렇게 형광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들의 요거 문장 3개 정도는 외워놓자 라는 것들. 조금만 힘내. 금방 끝나. 됐고 밑에 다음 부분을 통해서 이 작품의 미의식에다가 이야기해 봅시다. 살펴봤더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갓을 시커멓게 만드는 장면. 장장, 무승장, 답구장, 옷장,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뭐 찾으시면 되냐? 흥보가 굴뚝 속에 갓을 두었다고 말하고 끓음을 찾을 것들, 어쩌고 저쩌고. 자, 됐고 어디에 체크하시면 되나? 돈이 없는 극심한 가난의 상황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며 웃음을 유발한다. 동음 이의어를 활용해 언어 유희로 해학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기 누구예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건데 미의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풍자해학을 통해서 웃겨줍니다. 골개미. 요거 용어 하나만 기억해 놓으세요. 골개미. 대상의 가치를 추락시켜 웃음을 유발한다 라고 해서 그냥 풍자해학 찾으시면 되고 이 작품에서 해학이 드러난 부분 그 부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도대체 우리 민족 조상님들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웃었을까?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슬프다고 피곤하고 사는 게 괴롭다고 운다고 답이 나오니?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가는 흥보가의 일부고 나는 현대소설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가 부분은 되지도 않는 아주 허름하고 거의 찢어지고 있는 옷을 입어서 허겁지겁 챙겨나가는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은 이게 제목이 뭐였었지? 네, 관촌수필 제4편 녹수청산 여기 확인해 놓은 거 살펴보러 갈게요. 그녀가 우리 집에 드나들며 한 일은 죄다 허드렛 일 뿐이어서 조목지어 품삯 챙겨주기가 수월치 않을 수밖에 없었다. 입만 먹고 빨래하기,
여기 괄호하죠. 반찬 얻고 보리쌀 데껴주기. 기름챈 날에 매달려 거들고 깻묵 얻어가고 두부 쑤어주면 비지 가져다 먹고 엿 꼬는 솥에 불 넣어주고 엿밥 얻어다가 끼니 애우는 따위에 등등. 그녀는 무슨 사연에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뭐하고 뭐 얻어먹고 뭐하고 뭐 얻어먹고 이러한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흥보가와 마찬가지로 어디 있을까?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필요 이상으로 열거하여 표현하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장면의 극대화.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장면의 극대화 부연을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합니다. 장면의 극대화. 계속 나오는 말이죠. 장면의 극대화. 됐어. 오늘날의 문학 작품에도 판소리의 전통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우리 핏줄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정신 같은 거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이런 것 같다라고 해서 뭐 느끼는 거 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난 요즘 느끼는 게 어디든 그늘 있으면 돗자리 깔고 사람들 앉아있는 것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느끼죠. 판소리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냥 고유 특질이니까요. 아예 너무 두리뭉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한국 문학에는 한국 사람의 사고와 정서가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사고와 정서도 엄청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거잖아. 그게 계속 그냥 이어지고 있는 거지. 그 정도? 재구성 자신의 이야기를 판소리 사설로 표기 한번 해보세요. 패스. 다음 페이지. 흥보가에 나타나 있는 민중의 세계관. 여기는 이제 몇 군데다가만 밑줄만 좀 그으시면 되겠죠. 어디다 체크할까? 표면적으로는 권선징악, 형제간의 우애. 하지만 실상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둘이 형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당시 사회의 계층적 특성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이 다른 거죠. 됐고 뭐 다 착한 아저씨. 그 다음 됐고. 네, 요 정도. 매품 파는 상황에서도 양반으로서의 의관을 갖추려는 모습. 됐고. 예, 여기 체크. 여기는 빨간색으로 체크합시다. 흥보 가족의 고난이 제비가 물어준 박씨로 해결된다라는 것은 당대 빈곤의 문제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음을 보여준다. 즉, 흥보가에는 조선 후기 민중의 의식이 담겨 있고 빈부격차도 있고요. 낡은 관념과 새로운 생활 사이의 갈등도 담겨져 있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그래요. 그래서 중세의 가치관도 있고 근대의 가치관도 있고 뭐 그 정도로 확인하시는 거지. 밑으로 흥보가에 담겨져 있는 웃음의 미학이라는 것은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해학. 여기 골기. 뭐 됐어? 이렇게 웃음으로 각박한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얻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다. 그 정도인 것 같아. 됐고. 오케이. 위에서는 돌말이. 네, 요 정도요. 흥보가에서의 흥부와 놀부의 대립은 형제 간의 대립이 아니라 사실상 빈부의 대립으로 보아야 한다. 분홍층과 빈농층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됐을까? 앞으로 넘어오셔서